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 베트남. 이유는 올해 한국 여성이 국제결혼 1위가 베트남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2023년 3월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 진짜 뉴스입니다. 한국 여성 국제결혼 1위는 미국이나 일본 아닌 이 나라다. 이유는 더 깜짝 놀란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실제 이제 국제결혼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강하다. 통계청 자료가 나왔어요. 지난 2월에 결혼을 통해 한국 장기 체류 자격을 따낸 외국인 입국자는 13,905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베트남 사람이 6,392명, 6,392명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계만 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1월에는 12,464명이었는데 그 중에 3,831명이 베트남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월, 지금이 이제 3월이니까 2월 통계를 보면은 768명의 베트남 남성이 결혼 이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국을 왔다라는 거죠. 같은 기간에 미국은 359명, 중국은 351명, 일본은 117명과 비교해도 당연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768명. 그래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1월에도 440명의 베트남 남성이 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고 이 역시 국적별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큰 문제냐, 뭐 한국 여자들이 베트남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상당수가 베트남 남성이 미리 한국에 들어왔던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따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획득한 베트남 여성이 이혼을 통해 혼자가 되고 이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편법 루트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고 2년 후면은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국적을 취득한 후에 이혼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혼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는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혼의 사유가 부부간 성격 불화였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국적 세탁을 위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부터 이혼까지 전 과정을 알선하는 브로커의 작업이 있었는지 명확히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통해 통계를 읽어내야 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9년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법인도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트남에 분명히 애인이 있는데 한국 남자하고 결혼 수속을 밟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제 애인을 미국 남자하고 결혼 수속을 밟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목격을 해서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베트남에서 이제 뭐 월급이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국에 가면은 뭐 2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류들을 위조하는 거예요. 각종 위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 출생지 위조, 생년월일 위조,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대졸로 위조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다든지, 또 각종 여행 비자를 조건을 위조해서 한국에 와서 집단 이탈을 한다든지, 이런 기획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 대학에서 면접 의뢰가 와가지고 학생들을 면접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400명을 면접을 봤는데, 400명 면접을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 학생들이 왠지 이 저 성적 증명서나 졸업 증명서가 너무 새 거인 거예요. 원래 베트남은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가 뭐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은 좀 약간 좀 너덜너덜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때도 안 묻고 완전히 너무 빳빳하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갔더니 이 학생들이 그 화장실에서 교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위조로, 학생들이 위조로 이제 그 학교 재학 증명서를 위조해서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재학 증명서를 위조해 가지고 거기서 그 학생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학하고 같이 짜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분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국에 와서 집단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적었고, 또 직접 제가 SBS 뉴스에 나가서 뉴스에 뭐 거의 한 7번, 8번 이게 방송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 방송 SBS 뉴스토리에서는 한 15분 정도를 집중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내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한국의 이 불법 체류자 문제, 그리고 한국의 경제나 한국의 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터진 거죠. 이렇게 터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이 19년 동안 베트남을 오가고 활동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 번은 한 대학교 강사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제가 지금 결혼 수속을 밟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22살인가 그랬어요. 22살. 그래서 그 대학교 강사님은 몇 살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결혼 수속을 밟고 있는 학생입니다. 좀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메일을 보내셔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학생이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를. 예? 그것도 한국인과 한국인 젊은 20대 한국 청년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20대 청년을 불러다가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메일을 받았다. 그래서 한번 보여줬어요. 메일을 보여주고 지금 그 청년이 동거하고 있는 그 여성이 사실상 이렇게 결혼 수속을 밟고 있다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점검을 해라. 그랬더니 막 몸이 굳어가지고 이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몸이 꽉 굳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가졌고, 또 한 학생은 분명히 애인이라고 저한테 소개하고 애인하고 같이 막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남자분하고 결혼 수속을 밟고 있고, 또 나중에는 아기를 출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뭐 행복을 빌어주고 했지만, 네, 지금은 또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베트남어를 하다 보니까 대놓고 저한테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가짜 결혼 도와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뭐 사실 어떻게 창피해서 그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말을. 저한테 그렇게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결혼이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네, 그 이제 서류상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서류상 결혼. 그러니까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노숙자라든지 또는 명의를 빌려줄 사람하고 서류상 결혼을 해가지고 가짜 결혼으로 넘어와가지고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해외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제가 유심히 보고 한국 경찰이 저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뭐 한 2주일 동안 자문도 해주고, 또 한국 영사는 제가 3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서 자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터지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국제 결혼 1위가 미국, 일본 아닌 이 나라다. 네. 그래서 물론 네,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제가 감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행복을 빌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획적이라면은 이거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뭐 그거 뭐 결혼이라는 거 참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살다가 안 맞아갖고 이혼할 수 있죠. 이혼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받아가지고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하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든 그거는 뭐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기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SBS 방송에 나가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비자 비리 문제였어요. 비자 비리. 비자 비리가 기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적으로. 그래가지고 학생들 면접을 400명을 봤는데 제가 4명만 딱 합격을 시켰거든요. 4명.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대학들이 들어와가지고 400명, 그러니까 이제 뭐 396명을 다 데리고 가버린 거야. 정희태 저 사람 어떻게 4명만 합격시키냐?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가짜다. 이거는 가짜다. 이 학생들은 진짜 학생들이 아니다. 이거는 기획 이탈이다. 근데 이 대학들 입장에서는 뭐 500만 원씩 100명이면은 5천만 원 5억 아닙니까? 400명이면은 20억 아니에요. 20억. 20억이 들어오는데 20억이 들어오니까 저를 이제 내쳐버린 거죠. 그래서 정희태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다 해가지고 내가 막았죠.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탈합니다. 근데 20억이 들어오니까 뒤로 그냥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다 이탈해 버려갖고 그 지역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이런 문제를 다뤘을 때 굉장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네, 굉장한 협박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그 SBS 방송국 기자가 그 선생님 신변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은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다 그거 각오하고 한 거니까 네,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 정치꾼 놈들이 이 나라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게 뭐 브로커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자 장사를 하는 영사 그리고 법무부 직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거론하니까 영사가 저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막 이런 협박도 제가 받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들이 이제 구속됐으니까 할 말이 없죠. 네, 할 말이 없죠. 네,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대한민국에 존속하고 있다. 모든 것은 황금 만능주의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